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기장과 자기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실험 몇 가지를 했었어요. 우리는 첫 번째로 자기력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류 천층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 속에서 두 손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전류 천층 실험을 이용해서 자기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자기장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을 했었어요.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암페어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과학계 유명한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가 만들어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패러데이 법칙은 어떤 걸 뜻하고 있는 거냐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 유도 기전력을 직접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측정을 해볼 거냐면 솔레노이드 두 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큰 솔레노이드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조그만 솔레노이드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를 진짜로 실험 속에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내 볼 거예요. 앞에 유도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건 무슨 뜻이냐면 기전력을 만들었는데 이게 건전지를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실험 모델을 통해서 건전지 없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때 만들어진 기전력을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한번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도모해 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목표는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바로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먼저 자기 선속 그리고 전기 선속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비교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답변들을 해보세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 어떤 개념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생각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전기 선속, 일렉트릭 플러스라고 하는 거 또는 전기 다발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떠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기의 개념으로 확대를 시켜봐요. 전기 문제나 자기 문제나 선속에 대한 거는 똑같은 식으로 표현이 돼요. 전기 문제에서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접을 통과하는 전기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접을 통과하는 자기장일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쓰여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전화 입장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가우스 법칙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 선속은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전하는 플러스 전하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음의 전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전하가 만드는 이런 전기 선속을 우리가 여기 이때 플러스 전하를 소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음의 전하가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음의 전하가 있을 때 이때 만드는 전기 선속에서 음의 전하를 싱크라고 해요. 왜냐면 싱크대 있잖아요. 모든 걸 빨아들인다라고 해서 싱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근데 자기 선속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거는 끊이지 않고 루프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자석에 대입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자석 속에서 자기 선속은 항상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기 때문에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맥스웰의 두 번째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인데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항상 자기 선속 자체가 0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붙여서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패러데이 업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유도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응용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 우리한테 어떤 걸 갖다 준 거냐면 전기 문명이라고 하는 혜택을 줬던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알고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시발점은 누구부터 시작을 했냐면 웨르스테드가 우연찮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과학자들은 무엇을 해봤겠어요? 맞아요. 과학자들은 대칭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석을 가지고 전류를 만들려고 했겠죠. 전류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류를 사용하는 게 이게 발전기의 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실제는 우리한테 전기 문명을 준 바로 그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유도, 여기 보면은 유도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패러데이 법칙에는 렌즈의 법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자석이 다가올 때와 자석이 멀어질 때 바로 이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방향은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부호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호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 속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렌즈의 법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과 렌즈의 법칙을 한 번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물리학자인 마이클 이렇게 패러데이예요. 이 패러데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패러데이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생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하는 호칭이 왜 붙었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패러데이는 실제는 13세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를 안 다니고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13세부터 시작을 해서 재벌소에서 수습공무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20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정도가 됐겠죠? 바로 이 20살 때 여기서 자기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재벌소에서 나와서 어떤 게 됐냐면 실험실 조교가 돼요. 쉽게 말해서 실험실 조교라기보다는 사실은 거기 조수로 취업이 돼요. 취업이 돼서 사실은 거기에서 코드랭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과학의 세상을 스스로 노력해서 배워나가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위대한 실험을 성공하신 분이 여기에 있는 마이클 패러데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틈날 때 꼭 한번 여기에 있는 패러데이 인생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업적에 대해서 꼭 한번 조사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깨우치고 또 하나 배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고 나서 이제 우리는 관련 실험을 구상을 해서 드디어 여기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직접 여기에 있는 실험 장비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학습 목표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으로 묘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실험이 뜻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기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웨스테리의 우연한 발견 때문에 그때 많은 과학자들이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류를 만드는데 건전지를 이용해서 전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유도, 인듀스라고 하는 유도가 바로 그래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석만 있으면 자석을 가지고 어떤 실험 장비를 이렇게 잘 꾸미기만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전류를 생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겠어요? 지금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발전기의 원리인 거잖아요. 그만큼 인류 문명에 중요했던 실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해서 실험은 간단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도선이 있고 패러데이가 했던 실험은 뭐냐면 자석을 여기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게,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이렇게 멀리 움직여 봤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험을 했던 게 정말로 중요한 게 여기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자석이 다가올 때와 자석이 멀어질 때를 잘 관찰을 해보면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걸 깨우쳐야 돼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그 특징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자석이 다가올 때와 자석이 멀어질 때 변화를 관측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때 흐르는 전류를 또 하나 유도 전류라고 해요.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검유계를 갖다 놨던 거예요. 그러면 검유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는 아날로그식 검유계예요. 요즘은 디지털식으로도 돼 있어요. 하지만 아날로그식 검유계는 다음과 같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기에 두 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있는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석이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검유계 바늘이 움직여요. 바늘이 움직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는 두 선에 전류가 유도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겠죠. 어떻게 해서 전류가 유도됐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남아요. 여기에 중요한 특징은 어떤 거냐면 자석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좀 전에 배웠던 플럭스라고 하는 자기 선속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여기에 보면은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게 전기 선속과 똑같은 형태로 표현이 돼 있어요. 단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일 때는 여기가 전기장이지만 자기 선속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자기당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 손속은 이렇게 자기 손속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부터 요 실험에다가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자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앞쪽으로 이렇게 자기 장선을 내뿜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석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 숫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에서 자석을 뒤로 빼보면 알 거예요. 뒤로 이렇게 물러났다라고 본다면 이쪽 끝으로 들어가 있는 여기 도선 안쪽으로 들어가 있던 이 자기 손속은 얘가 뒤쪽으로 빠지면은 도선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자석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앞쪽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석이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은 자기 손속에 변화가 생겨요. 이 손속의 변화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페르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여기 유명한 법칙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여기에 있는 실험을 그대로 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의 의미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석이 움직이면서 자기 손속이 바뀌었어요. 그걸 오른쪽 항에다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자기 손속을 뜻하는 거니까 자기 손속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했다라고 써준 거예요. 그럼 이게 뜻하는 게 자기 손속이 이렇게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 손속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그랬을 때 바늘이 움직였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인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기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자로 써주고 이때 기전력을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왜 유도자를 앞에 붙냐면 이 페르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건전지가 없어요. 건전지가 없이 자석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뜻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자는 기전력은 이거는 유도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만 한번 써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자석이 다가올 때 하고 멀어질 때 여기 있는 거듭의 바늘이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렌즈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뜻에 이거를 우리가 여기를 렌즈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렌즈의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뒷장에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실험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손속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좀 전에 설명했던 자기 손속, 전기 손속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실험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페르데이 유도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의들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꼭 한번 의미들을 부여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실험 구도를 알면은 이 식은 여기에는 이 법칙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어떻게 바꿔준 거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솔레노이드 문제가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는 단일도선이 있어요. 단일도선이 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단일도선을 지금 이게 1400번을 이렇게 감아놨어요. 바로 그것처럼 여기는 단일도선을 1400번을 감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단일도선이 있을 때보다 이렇게 솔레노이드에 1400번이 담겨있다라고 한다면 1400배 더 위력이 세지겠죠? 다시 말해서 자기장을 1400배 더 강하게 발생을 할 거예요. 바로 그거를 이렇게 뜻하기 위해서 솔레노이드에 담은 숫자, 그거를 번선수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번선수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위쪽에 있는 거는 제일 기본적인 식인 거예요. 단일도선에 흐르는 기전력을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솔레노이드를 많이 감아놨을 때 다시 말해서 본선수에 비례를 하는 기전력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변경시켜서 확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도 다시 한번 의미를 지금부터 한번 부여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기 페르데이가 했던 실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페르데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역사상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이면서 인생도 참 멋있게 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마 많은 도움거리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꼭 한번 이렇게 조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쪽에 페르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 렌츠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는 이렇게 도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움직이는 자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자체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자석이 다가올 때, 그리고 이쪽은 자석이 뒤로 물러날 때예요. 바로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도선에 유도가 되는 전류에 신경을 써야 돼요. 전류에.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부터 한번 봐요. 자,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여기에는 이렇게 벡터로 그린 요 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도선이 있어요. 도선은 지금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 어디다 놨더라? 여기다 놨네요. 다음과 같이 이걸 도선이라고 할게요. 지금 실험실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원형으로 되어 있는 도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를 원형 도선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자석이 이게 원형 도선이 이렇게 했는데 자석이 이렇게 다가와요. 다가오게 되면은 바로 이때 모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이쪽 자석이 이렇게 내뿜고 있는 자기당선 숫자가 여기에 있는 단면적을 더 많이 통과하는, 다시 말해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증가하는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전류가 참 절묘하게 흘러요. 어떻게 흐르냐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기당을 반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거 뭐죠? 자석이 다가오면서 도선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플럭스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도선도 자기가 전류를 만들어요. 전류를 만들면서 방향을 조절을 해서, 다시 말해서 자석이 다가올 때 플럭스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실험 구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봐요. 이렇게 자석이 다가오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플럭스가 많아지면은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당은 반대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극성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석도 이쪽에 N극이고 이쪽에 S극이기 때문에 N극과 N극이 만나서 자석이 다가오는 거를 막는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는 반대예요.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석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석이 만들었던 플럭스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석이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플럭스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이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 선수호기라고 하는 거는 반대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자석으로 생각하면 극성이 N극과 S극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석이 뒤쪽으로 빠지는 거를 이렇게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렌츠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여기에는 말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를 금방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냐면 유도 기전력과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이 다가오면은 전류가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면서 자석이 다가오는 걸 막고 자석의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전류의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바꾸면서 자석의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배웠던 이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마이너스가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렌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렌츠의 법칙까지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를 쭉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패러데이 법칙과 그 아래 포함되어 있는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의미를 꼭 한번 부여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운동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운동 기전력 모델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렇게 공부들을 해놓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이쪽 운동 기전력 모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줄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놓고 이쪽은 자기당이에요. 자기당 속에 이렇게 도선을 놓고 이 도막을 움직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조그만 정도의 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로 이게 백전기의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계속 전류를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조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이렇게 주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실험을 할 때 이론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이론이 나오는 거냐면 우리는 솔레노이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유도 기전력을 여러분들은 이론상 한번 유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이 유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먼저 이 유도 기전력을 어디다 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험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실험이 여러 가지가 돼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일에
여기 전류를 변화시키고 또는 주파수를 변화시키고 또는 여기에는 턴수를 변화시키거나 등등등 해서 실험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앞쪽에서 우리는 유도 기전력을 이렇게 실험값과 그리고 또 하나 이론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계산값으로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한번 유도를 해봐야 돼요. 꼭 한번 유도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여기를 한번 유도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설명 이것도 여러분들이 별로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먼저 여러분들은 실험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패러데이 법칙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선에 자석이 다가올 때, 멀어질 때 여기에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여기에 유도 기전력 자체가 이쪽 움직이는 자석에 유도 기전력 자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요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일을 이용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솔레노이드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솔레노이드마다 담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n을 곱해준 식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2차 코일에서 발생을 하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할 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측정을 할 때라고 말을 해놓고 제가 2차 코일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럼 2차 코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1차 코일이 이렇게 있고 이게 큰 게 1차 코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조그만 2차 코일을 이 안쪽에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1차 코일 때문에 1차 코일의 자기 손속의 변화 때문에 2차 코일에 발생을 하는 유도 기전력을 여기에 있는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그래서 이쪽 큰 게 1차 코일, 여기 조그만 게 2차 코일이에요. 그리고 2차 코일은 이 솔레노이드 안에다가 실험을 균일하게 그리고 또 하나 정교하게 위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넣고 실험을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코일을 1차, 2차를 분리해서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에 있는 자기 손속이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나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기 손속이라고 하는 걸 이쪽에서 따라와서 계산을 할 때 좀 전에 말했지만 자기 손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어떤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을 그대로 써게 되면은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전기 손속으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1자, 2자가 붙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2는 1차 코일, 2차 코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자기 손속은 실제는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 어느 쪽에서 발생을 하는 거냐면 2차 코일 쪽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손속은 2차 코일의 손속이 돼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 2차 코일을 쓸 때 우리는 여기 자기장과 면적을 써야 되는데 자기장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1차 코일, 이쪽에 있는 1차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은 1차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될 거예요. 근데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면적은 이 자기장이 어디를 통과해요? 2차 코일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은 2차 코일의 면적이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차 코일의 유도가 되는 자기장의 손속을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코사인 값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최대값을 택하게 되면 코사인 0도가 되겠죠. 0도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스칼라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자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전 시간에 솔레노이드를 이용해서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바로 거기에서 솔레노이드 속에서 우리가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이상적인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봤어요.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뮤0의 ni였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의미를 붙여야 돼요. 이 자기장은 여기서 따랐듯이 첫 번째 코일, 1차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뮤0는 이렇게 자유공간 속에서 추자율이니까 여기 넘버를 안 붙여도 되고 0이라고 하는 건 자유공간 속에서 추자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권선 밀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의 권선 밀도냐면 1차 코일의 권선 밀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흐르는 전류도 이쪽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는 또 하나 여기에 전류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류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전류는 지금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우리는 여기에 함수 발생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사인형 파동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을 거고 또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교류 공급기를 이용해서 교류를 넣어도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사인 형태, 다시 말해서 이거는
교류 형태를 진동해 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정체예요. 정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I0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크기예요. 거기에다가 사인 함수를 이렇게 진동해 온다라고 해서 사인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를 여기를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A가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원의 면적이에요. 원의 면적이 물론 여기는 2차 코일의 면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2차 코일의 요 면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 r 제곱인데 2차 코일의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2차 코일의 반지름이에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파이 r 제곱.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식은 다 유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유도돼 두 번째 코일에 그러는 자기 손속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우리는 이제 유도 기전력 입장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어느 쪽에 측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2차 코일에서 2차 코일에 발생이 되는 유도 기전력을 측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붙여서 기전력을 2차 코일에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다 2자를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등호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요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번선수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2차 코일에 영향을 받을 테니까 우리가 번선수를 2차 코일에 담긴 숫자가 될 테고, 그리고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방금 여기서 유도를 했던 거예요.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요 식이었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값이 나오냐면 여기에 사인 오메가 t가 있으니까 오메가가 앞으로 넘어갈 테고, 그리고 사인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가 나오고 코사인 값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이론상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실에서 측정을 할 때는 어떤 거로 측정을 하냐면 이것처럼 이렇게 멀티미터로 측정을 해요. 그리고 이 멀티미터가 측정을 하는 거는 실효 전류 또는 실효 전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RMS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읽는 거는 전류에 대한 RMS 또는 전압에 대한 RMS 값인 거예요. RMS 루트 민 스퀘어. 다시 말해서 전압이 만약에 V0로 이렇게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루트 2로 나눠주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실효 전압이라고 해요.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류가 만약에 I0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전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루트 2로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실효 전류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바꿔준 것밖에 없어요. 여기 실험실에서 멀티미터로 측정한 값은 얘가 RMS 값을 읽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원래 들어오는 값을 루트 2로 나눠준 값을 읽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RMS 값으로 바꿔 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여기를 잴 때는 마이너스 부호는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크기만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이 부분을 이렇게 얘가 측정을 하는 전류값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으로 바꾼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보면은 권선 밀도가 들어가요. 권선 밀도라고 하는 거를 다시 이렇게 첫 번째 코일에 담겨져 있는 권선 밀도기 때문에 이게 가문수하고 길이로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 위축과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할 때 위쪽에 있는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이쪽 아래쪽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실험해야 될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 이 2차 코일에 유도가 되는 유도 기전력에 대한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유도들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 한 번만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실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패러데이 법칙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통해서 여기에는 개념 자체를 부호만 조심하면 돼요. 부호를 붙이면서 여러분들은 의미 부여를 하면 돼요.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의미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는 기호 처리가 좀 복잡해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금방 한번 여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큰 게 얘가 1차 코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1차 코일에 의해서 어떤 거냐면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여기에는 멀티미터를 통해서 실효값으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만 신경을 써놓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는 여기 이론까지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실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로 별로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부호만 따라가면서 의미를 꼭 부여를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를 쉽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저는 이제 실험하려고 들어갈게요. 실험 준비를 할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의미를 부여를 해보세요. 자, 저는 이제부터 실험 설명을 할게요.